자신의 근무 시간에 환자가 죽으면 귀찮았다. 20명 정도 했다. 오구치 병원 입원 환자 살인사건. 2016년 9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오구치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링거에게 소독액이 혼입되어 3명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약 2년간의 수사를 계속하여 2018년 7월 해당 병원의 전 간호사 쿠보키 아유미를 체포했다.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였다. 쿠보키는 수사 단계에서 입원 환자 20명 정도에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될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은 3명의 살인과 5명의 살인미수뿐이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쿠보키는 자신의 근무 시간에 환자가 죽으면 귀찮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변호 측은 심신세약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 측은 완전 책임 능력을 주장하고 극형을 구형했다. 1심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쿠보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쿠보키는 2015년 오구치 병원에 재취업했다. 하지만 채용 시 설명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달랐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쿠보키가 담당하던 환자가 급변하여 연명 조치 끝에 사망했다. 그때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간호사에게 살해당했다라고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쿠보키의 간호사용 앞치마가 잘려있거나 파우치에 주사 바늘이 꽂혀있는 등 다른 간호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간호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상담했지만 보너스를 받고 나서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설득되어 결국 쿠보키가 그만두지 않았다. 쿠보키는 점차 궁지에 몰렸다. 자신의 근무 시간 외에 환자가 사망하면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쿠보키는 환자의 링거에게 소독액을 혼입하기 시작했다. 범행에 사용된 것은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소독액 디아미톨이었다. 쿠보키는 근무교대 간호사와의 인수인계 시간대에 혼입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혼입을 반복하다 보니 감정이 마비되어 갔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사건이 발각된 것은 한 간호사의 우연한 실수가 계기였다. 상태가 급변한 환자를 대응하던 중 간호사가 당황하여 링거 주머니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링거 주머니 안의 액체가 급격히 거품이 일었다. 이로 인해 소독액의 혼입이 발각되었다. 경찰의 조사로 같은 방의 다른 환자의 시체에서도 소독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더욱이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48명이나 되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쿠보키는 체포 후 미디어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강한 사리에 기반한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쇠약 상태였다며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에 재판에서는 앞치마가 찢어졌다. 파우치의 주사바늘, 이 모든 것이 자작극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쿠보키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어 어머니에게 퇴직 상담을 할 이유로 자작극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진다. 결국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쿠보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처지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극히 이기적인 동시에 기반한 범행, 생명경시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하며 사형은 회피되었다. 쿠보키 아유미의 성장 배경. 쿠보키 아유미는 초등학생까지 이바라키 현내에서 보냈고 중학생이 되면서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시내로 이사했다. 초등학생 시절 살았던 아파트의 관리인은 이웃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아이였다고 말한다. 동급생은 아무튼 조용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쿠보키는 복지교육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동급생은 수업 중에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다. 문화제 등 학교 행사의 회의에서도 모두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는 타입이었다고 증언했다. 쿠보키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교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었다. 간호사로 10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2015년 오구치 병원으로 이직했다. 업무 면에서의 평가는 능력이 있다였다. 하지만 성격 면에서는 결백증의 괴짜라고 불렸다. 다른 사람의 음료를 마음대로 마시거나 사람이 만진 볼펜을 만지지 못하는 등 특이한 면이 있었다. 오구치 병원에서의 쿠보키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었다.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갑자기 환자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체포까지의 상황.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체포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쿠보키는 언론의 취재에 여러 차례 응했다. 31살, 당시의 쿠보키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였다.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상이었다고 한다. 쿠보키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편지를 방송국에 보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가? 자신의 가족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였다. 2016년 6월 29일 경찰은 쿠보키를 임의로 조사했다. 요코하마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청취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 쿠보키는 자백했고 체포에 이르렀다. 한편 오구치 병원은 평판이 좋지 않는 특수한 병원이었다고 한다. 간호사들 간의 인간관계가 매우 나빴다. 병원 내에서는 괴롭힘이 만연했다고도 한다. 그 때문에 환자의 케어가 소홀하고 환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이 사건의 배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쿠보키는 오구치 병원에서 주로 야간 근무를 담당했고 사건이 일어난 2016년 9월에는 3일에 한 번 빈도로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 쿠보키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4명이다. 아버지는 기술 관련 회사원이었지만 쿠보키가 체포되기 며칠 전에 부모님들은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한편 쿠보키는 사건 발각 후 9월 28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오구치 병원을 퇴직했다. 다음 해 2월에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취업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퇴직했다. 그 후 파견사원으로 물류창고에 근무했지만 거기도 그만두었다. 쿠보키에게는 오구치 병원에 근무하기 전부터 전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다른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스태프가 오구치 병원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증언은 바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오구치 병원의 원장도 사건 후 취재에서 내부 관계자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쿠보키를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쿠보키의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에는 옴 진리교 전 간부인 조유 후미히로와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옴 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킨 일본의 종교단체이다. 진위는 불명확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인품을 의심케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구치 병원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신뢰받고 사랑받아온 병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병원에 들어가면 죽는다 등으로 기피당했다고 한다. 사실 이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 안락사 시설이라고 소문나기도 했다. 쿠보키는 이러한 병원의 소문을 알고 있었을까? 범행 동기에 대해 그녀는 본인이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귀찮았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환자의 죽음을 단지 귀찮다고 느끼는 감정, 사건의 배후에는 오구치 병원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